그 세 분이 어떤 의미에서든 그 시가 노래가 되고 또 삶에 지금 어떤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삶의 어떤 그 평범한 듯 하면서도 넓은 진리 그런 것에 도달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쯤에서 제가 이제 갑작스러운 주문인데, 지금 제 앞에 시집이 2권이 동인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들 시를 한번 낭송을 듣는 것도, 왜냐면 그렇게 또 아주 기록적인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청해 듣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박수 좀 한번. 한번 그 고르셔서 마음에 드시는 시로. 맨날 낭송했는데. 아, 그래도 한번 또 해도 좋죠. 네. 시인들이시니까 시낭송해 주시면 제일 좋죠. 저는 한 가지 조금 네. 시낭송은 아니지만 재미없으실 텐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글쎄 시의 이상적인 목적, 그러니까 이상적인 시란 무엇일까? 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는 산문이건 짧은 시건 네. 이상적인 시를 얘기할 때에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이 시조인 걸로 다들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뭐 향가라든가 그 선만 있는 게 아니고 네. 판소리라는 그 사설, 네. 이게 사설 시조도 있고, 그다음에 판소리의 사설, 무가의 사설. 네. 무가가 참 재밌어요. 네. 그 홍원,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왜 같은 당고마디 얘기라도 네. 그 각 지방마다 틀리잖아요. 네. 길대기라도 각 지방마다 틀리고 음. 전국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지만 네. 그러나 각 지방마다는 틀리죠. 네. 그런데 그 홍원 지방, 제 고향입니다만은 그 홍원 지방 채록을 보니까 창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네. 창이 있고 그 형식이에요. 형식에 창이 있고 사설이 있고 노래가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엔 창이 나오고 뭐 노래가 네. 나오고 네. 사설이 나오고, 맨 처음에 사설이 나오지. 사설이 나오고 창, 노래, 사설, 또 뭐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 그 얘기 자체를, 그러니까 무가를 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4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네. 지금 너무 편협돼 있어. 네. 맞습니다. 서정이라고 그러면은 딱 서정 뭔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네. 바로 이런 거. 네.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서정이 아닌 시가 어디 있습니까? 다 네. 서정이지요. 그렇죠. 예, 나는 시의 이상이 뭘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뭐 창도 아니고 어느 거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네. 거 하나, 창, 뭐 시는 노래해야 한다, 뭐 시는 산문이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난 성립하는 것 같지 않고, 네. 산문, 시적 산문성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운율이 있는 거고, 내가 늘 말하는 소리가 있는 거고, 네. 예? 예. 사설이라 할지라도 네. 소리가 있는 거고, 소리는 즉 서양에서는 리듬이죠. 리듬. 그게 난 가끔 그 말을 해요. 우리는 원피스를 입고 드레스를 입은 공작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 이 원피스의 리듬만 배웠어요. 나 영문까지 하나요? 네. 그 정말 T.S. 엘리ot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건 어디까지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 메이킹이죠. 서양은 시가 메이킹이잖아요. 포에트리가 메이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는 아니거든요. 나오는 거, 흐르는 거, 뭐 이런 게 향가서부터 쭉 내려오고, 사설에서 쑥 내려오고, 그러니까 사설은 또 판소리로 이어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쭉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이게 바로 전통이고, 그 소리는 즉 전통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래서 하게 되는 건데요. 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나는 산문시
그러니까 산문시가 나쁘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물론입니다. 산문화되는 거는 네. 나쁘지만 네. 산문시 자체가 나쁘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김수영도 얘기했지만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경계시 경계시는 시와 산문의 경계에 서 있는 그런 어떤 시 네. 그렇다면은 산문적 성격도 있고 어떤 그런 전통적인 우리가 보통 서정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면도 있고 네. 그러나 있으면서 거기에 운이 있는 소리가 있는 네. 서양식으로 말하면 리듬이 있는 저도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도 동감이고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제가 댄동어미 화전가라는 가사 그 34343434 사음보로 그 809행이나 되는 그 긴 분량의 가사인데 저는 가사가 뭐 교술 장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 시에 그 사연들이 뭐 구구절절 그 남편이 넷이나 죽어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인생 역정을 겪어가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중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수십 행씩이 그 꽃화자 봄춘자 놀이로 끝나는 네. 뭐 그 항상 꽃화자 봄춘자로 그 사원부가 끝없이 이어지다가 이제 다 명년에 다시 화전놀이 오자는 얘기로 끝나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모든 산문적인 그 사연을 네. 시적인 리듬에 얹어놓은 그런 거라서 단순히 길이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정말 서정과 음악성을 통해서 어떤 시적인 어떤 구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들어설 수 있느냐라는 그렇죠.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게 해봅니다. 문제이죠. 예. 자, 준비가 선생님 혹시 되셨나요, 선생님? 나는 뭘 네, 한번 정희성 선생님 혹시 시가 선생님 시를 좀 이렇게 직접 들어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시죠, 선생님? 지금 요즘에는 이제 그 우리가 오랫동안 네. 이제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겪어오면서 네. 우리가 얻은 것도 많지만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자연이라는 말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네. 나는 자연을 표절했네라는 시를 쓴 게 있는데 네. 그걸 하나 읽어드리죠. 네. 잠깐만요, 선생님. 박수로. 박수로 한번. 어떤 이는 말하네. 시인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라고. 나는 새의 목소리를 빌려 나무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받았으네.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손녀가 창밖을 내다보며 저 혼자 하는 말도 받아 적네. 아, 자연은 신비한 것. 세상 그 누구도 한 적 없는 한마디 말을 하고 싶지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네. 어느 시인은 말했지. 나는 자연을 표절했노라고. 그렇습니다. 뭐 먼저 신앙송. 두 분 중에. 먼저까요? 네. 먼저 하세요. 먼저. 연우 선생님께 먼저. 예. 한번 청해드. 자. 아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시를 반복인데요. 시를 낭송한다는 게 우리한테는 참 지금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저로서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참 큰일이구나 우리 시가.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저 의미론이니까요. 시가 우리나라 지금 쓰는 게. 그 내용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소설도 그렇고요. 다 내용을 읽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소설을 그 무슨 얘기야? 이러면서 읽었다 그러면 그 얘기 아닙니다. 문학이 얘기 아닙니다. 얘기가 이때 미학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는 맨 이야기 그건 무슨 얘기야? 얘기는 뭐 얘기예요? 그건 문학 그런 거 아닌데 어떡하잔 말입니까? 이 얘기하자면 아주 한정없이 행설수설이 되기 때문에 그만합니다마는 그럼 선생님 이 또 시도 이게 아까 얘기 반복이니까 또 해서 뭐 하겠습니까? 노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응? 얘기가 아니면 뭐예요? 응? 문학이 이야기가 아니면 뭘까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야기는 뒤에 있긴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문장의 미학. 글자는 그럼 뭐예요? 이야기면 이야기만 줄거리 해가지고 쓰면 그러니까 되죠.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거. 줄거리란 말이 줄거리. 그러니까 다들 줄거리 이야기가 얘기하고 아니라, 많아요. 예. 그 김계림이 예전에 말했던 편내용주의, 예. 너무 내용에만 이렇게 그래요. 그런 면도 내용만 디립다. 강하죠. 맞아요. 내용이 우리 사는 게 무슨 내용이 있어요? 뭐 내용 있나요? 너무 당황해야 하니까요. 그 이제 잠깐. 네, 예, 우리 우선 그 저기 윤우명 양송 작가는 네. 그 내가 이제 특히 작품 가운데서 하얀 배라는 작품을 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 소설을 보면서 그 서사성보다는 서정성이 강한 네. 시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소설 그런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얘기하고도 이제 맞습니다. 통하는 얘기일 겁니다. 윤우명 선생님 시도 들어봐야죠. 우리 박수로 한번 일단 들어보고 나서. 멋져요 선생님. 네. 아주 제일 짧은 거. 그래서 네. 제가 그림도 그려가지고요. 그림도 뭐 되지도 않는 그림을 화가들 쫓아다니다가요. 여기 화가 세 분 오셨어요. 선생님. 그랬어요. 네. 야, 이렇게 섹스를 그림 나가시네요. 공부한 적도 없어요. 확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만 부안활동 해가지고 원곡 키고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시에도 짧기 때문에 네. 엉겅퀴꽃 가시 이런 걸 썼습니다. 늘 하염없이 걸어오던 들길 엉겅퀴꽃 가시를 보고 배웠네. 하염없이 걷는다는 건 그 가시를 본다는 것, 가시로 사랑을 말한다는 것, 이렇게 짧은 걸 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 네. 시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여기 그 차를 타고 셋이 같이 오면서 앞자리에 둘이 앉았었는데 제가 뒤에서 들으니까 그 오는 동안에 한 30여 분 동안을 꽃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윤우명 작가는 그 엉겅퀴꽃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많이 그렸지만은 그 시로서 이제 지금 읽어주셨고 우리
강은교 시인은 맨드라미를 좋아한답니다. 아, 네. 맨드라미. 그러니까 맨드라미에 관한 뭐 시가 한 편 있을 법한데. 이 맨드라미 씨는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없고요. 그 제가 참 죄송한데요. 그 시가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한 거하고는 자꾸 제목이 바뀌거나 뭐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도대체 어느 게 진짜냐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뭐 또 뭐 인터넷에 다니는 거는 또 전혀 내가 그 시집에 실지 않을 그런 제목이고 그래서 한 번은 시집을 낼 때 참 네. 건방지게도 내가 말이죠 내 시의 정보는 이 시집이다. 그러니까 이 시집에 나온 시만이 나의 정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 마지막에 내가 선택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근데 몰라. 또 그것도 또 고치고 싶을 때도 있겠죠. 예, 몰라. 여기 고래의 지금 시를 보니까 꽃잎 한 장이라는 시가 있는데 꽃잎 한 장. 이건 뭐냐 하면 박수도 받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인생 읽었는데 그 박수 안 치신 것 같아. 그때는 이제 청해서 하셨던 건 아니고. 예, 아무튼 시에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어디선가 그 낭송을 그러니까 시인들은 열심히 낭송을 하는데 네. 그냥 박수만 나오고 앵콜이 안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테너가 나왔어요. 테너가 이제 노래를 하니까 앵콜하고 난리를 나. 그래서 굉장히 정말 슬펐던 때가 있거든요. 네. 시를 듣고는 왜 아무도 앵콜을 하는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나보고 다시 읽으래. 그래서 다시 뭐 딴 거 하래요. 그래서 준비한 거 없잖아요. 앵콜을 안 하니까 늘. 그래서 못한 적이 있거든요. 예, 아무튼 오늘 낭송을 하려고 보니까 참 별말을 다 하는, 별소리를 다 하는. 재밌습니다. 네? 네. 시에도 앵콜을, 박수를 뭐 이제 이런 걸 주장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죠. 예, 이거는 지금 제목이 꽃잎 한 장인데, 이제 여기 부제라기보다는 이 전체 시리즈가 운조의 현을 위한 바르. 바르는 이제 서양 중세의 음악 형식이기도 하고, 그 소나타의 전신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이제 그 음악사에 써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 바르를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르를 한국적으로 바꾼다. 그래서 바르 9째 가락 하다가 바르 뭐 너무 힘들고 참 아무도 그걸 소나타의 전신이라고 음악 형식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우선 인터넷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파르티타는 나오는데 이 바르는 안 나와서 파르티타를 바꿨어요. 바꿔서 1번, 2번으로 9째 가락. 운조의 현을 너무 위한이라는 예스럽잖아요. 건 어떤 뜻이죠? 운조의 현을. 운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바리와 그러니까 비리대기와 뭐 방구마기 운조가 같이 살고 있는 하나의 마을. 그걸 지금 이번에는 발표하려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N읍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런 N읍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운조는 내가 만든 인물입니다. 이게 소설에서만 인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운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로 그 하나의 인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운조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썼어요. 제가 썼는데 이제 그 노래도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운조의 현을 위한 바르 하고 나왔다가 파르티타 하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요즘 다시 바르로 돌아갔어. 왜냐하면 그 바르는 물론 서양에서는 소나타 형식의 전신으로 이제 음악사에 나오지만 중세에 뭐 그것보다 우리에게는 바루가 있잖아요. 불교에 바루가 있는데 바루는 밥 먹을 때 정말
이렇게 스님이 공양할 때 그 아주 싹싹 그 씻어서 잡수시는 뭐 그런 그 바루. 그래서 저는 이제 바루도 말하자면 연상할 수 있는 바르를 쓰고 싶다라고 요즘 생각을 하게 돼서 파르티타를 다시 집어쳤습니다. 네. 그래서 바르를 쓰거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 바르가 그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동양에 내려오는 바루는 밥그릇도 되겠지만은 그 소리의 공명 그 안에서 소리의 공명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제가 한참 그 종을 굴리고 다녔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그 소리의 울림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르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운조의 제목 그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파르티타를 쓰다가 너무 서양식이고 정말 서양식 웃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간두고 다시 운조의 현을 위한 바르로 돌아갔고 꽃잎 한 장이라는 제목도 이게 창기 발표할 때는 꽃잎 한 장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마당을 막 걸어 다니면서 보니까 꽃에도 많은 자궁들이 있더라고요. 이 자궁 속에 또 자궁이 있고 자궁 속에 또 자궁이 있고 그 맨 밑에는 어떤 지맥, 지층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나라는 돌아간다 라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네. 저는 외로운 게 팔자인가 봐요. 다 하나예요. 혼자. 그래서 꽃잎 한 장 이것도 꽃을 끌고로 이렇게 약간 산문화됐죠.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제 9째 가락 이런 거 집어치고 그냥 1, 2, 3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조의 현을 위한 바루로 지금은 쓰고 있어요. 네. 이게 맨 처음에는 멀리 있는 연인에게 해서 베토벤의 그 가곡 제목이었죠. 한번 가곡 제목을 들으면서 그거 나도 그런 시 써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멀리 있는 연인 뭐 여기 사랑의 대가가 있지만 그 정말 그 어떤 목표라고 할 그 어떤 삶의 그 뭐 주어진 어떤 목표랄까 결국 뭐 사랑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 면에서 결국은 연인 아니겠어요. 연인이 있어야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연인에게 하면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 그 시라는 게 참 이상해. 그 제목을 붙여놓고 보니까 그냥 자꾸 협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연인에게라는 어떤 서정성, 감성, 거기에 그치는 거기 그 밑에 사유가 깔려야 되는데 사유가 깔리지 않는 감성만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멀리 있는 연인에게 베토벤만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은 아니다 하고 집어치우고 운조의 내 인물, 운조의 현을 위한 바르를 그래서 바르가 나온 거예요. 어떤 음악 형식을 찾다가 음악사를 보다가 그 바르가 좋겠구나 해서 나왔는데 또 너무 서양 원피스 내가 원피스를 입었는데 드레스를 부러워하는 그런 바르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어치우고 아예 이럴 바에는 파르티타 다들 알고 있는 파르티타를 하자라고 했다가 안 되겠다. 도대체 무슨 시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궁금해지죠? 네, 네. 이게 시는 시시해요. 굉장히 시시한데 그런 여러 가지 뜻을 그래도 나름대로는 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노래가 되는 그런 어떤 거. 그래서 노래가 되는 그런 어떤 게 있다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랬습니다. 자꾸 궁금해하세요. 네. 시도 좀 궁금해해야 돼. 꽃잎이 시들어 떨어지고서야 꽃을 보았습니다. 꽃잎이 시들어 떨어지고서야 꽃을 창가로 끌고 왔습니다. 꽃잎이 시들어 떨어지고서야 꽃을 마음 끝에 매달았습니다.
꽃잎 한 장 창가에 여직 남아있는 것은 내가 저 꽃을 마음 따라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이 창가에 여직 남아있는 것은 당신이 나를 마음 따라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흰 구름이 여직 창틀에 남아 흩날리는 것은 우리 서로 마음의 심연에 심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람 몹시 부는 날에도. 그래도 박수를 앵콜이네요. 감사하네요. 네, 어떤 네. 사랑의 대가님께서 들으시기 어때요? 응?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젊었을 땐 사랑에 시달리셨고 지금은 딸꾹질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근데 아무튼 이 윤혜명 선생은 잘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시도 잘 쓰지, 소설도 하지, 잘하지. 거기다 또 그림까지 그리지요. 그래서 우리 고래 중에서 별명이 이제 혹등고래였어요. 혹등고래. 혹이 많잖아요. 쓸데없이 혹이 많아요. 예, 그렇게 말하면 이제 그건 농담이고요.